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좀 하락폭이 크게 발생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다시 이 하방 경직을 좀 잘 만들면서 이 반등에 대한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뭐 하방 경직 그리고 유지에 대한 흐름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단을 좀 이탈을 하는 건 아닌지, 이 하나오션에 대한 시세가 좀 끝난 건 아닌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 이 하나오션에 대한 하락은 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겪었던 투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완전히 악재가 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방향성이 없이 박스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보시면 고가에서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전환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하나오션, 왜 제가 이 전환의 극점에 다다랐다고 표현을 하는지 앞으로에 대한 흐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오션 현재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도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오션의 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지난 이 3월 19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란과 뭐 이스라엘이 좀 충돌이 좀 격화됐던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계 최대 LNG 기지인 이 카타르에 라스라판이라는 시설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카타르의 LNG 전체 생산량의 무려 이 17%가 날라간 거예요. 17%. 이게 또 복구한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오죠. 뭐 카타르가 뭐 한국이랑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다가 우리 이제 더 이상 가스 못 줍니다.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왜 가스 시설이 터졌는데 왜 이 배 만드는 이 조선주가 수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재보다는 이 미래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주식시장은 이미 이 다음 시나리오를 보통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중동의 가스가 막히면은 이제 전 세계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은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건 미국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 중동보다 훨씬 더 먼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길어진다는 거죠. 자, 노선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이 LNG 운반선이죠. 지금 이 전 세계의 에너지 기업들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선을 구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끝장이다라는 말까지도 돌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이 조선소의 건조 슬롯을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 하나오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중공업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이 조선사들이 초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초갑. 그러니까 이 조선사가 부르는 게 곧 갑이 돼버리는 이 선가에 대한 폭등 시대가 와버렸다. 거기에 이 하나오션 우리가 왜 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하나오션은 이제 예전부터 LNG선 이 건조 효율만큼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카타르의 시설 복구를 하는데 제가 3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이 LNG 공급망을 좀 짜야 되는데 그 핵심의 키포인트, 그 열쇠를 바로 이 하나오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강조해드린 이 미 해군 MRO 수혜라는 방산 재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 방산까지 이 두 마리에 대한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술적 위치도 상당히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봤을 때 과거에도 우리가 그랬어요. 이 파란 밴드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이 급격한 상승을 한번 우리가 먹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간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파란 밴드의 주가가 터치를 할 때, 그죠? 이때도 제가 이 10만 원 라인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하락파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수렴이 돌파가 되면서 이 새로운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만 원까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이 파란 밴드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패턴 자체도 뭐 전과 다를 게 없죠. 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반등, 하락 반등. 뭡니까? 네, 똑같은 수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도 받으면서 현재 이 수렴에 대한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극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즉슨 돌파에 대한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그냥 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수렴을 보이는 거죠. 수렴, 돌파, 수렴, 돌파, 다시 수렴. 돌파를 하면 뭡니까? 이제는 이 15만 원에 대한 가격을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마무리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다시 이 상승, 그러니까 이 돌파까지도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거시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차트적인 위치까지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 파란 밴드는 사실상 잘 안 옵니다. 시장이 어떤 악재나 아니면 큰 폭에 대한 조정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파란 밴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파란 밴드에 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하락은 시장이 만든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도 시장에 대한 반등과 함께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인 이 삼성중공업을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박스를 그리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옵니까? 그죠? 얘는 지금 이 저항 추세도 먼저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원래 항상 좀 삼성중공업이 세긴 합니다. 탄력적으로는. 거기에 이 조선기자재 쪽 HJ중공업 역시도 밴드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조선 업종들이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 해소가 돼가는 이 국면 속에서 이 전체적인 이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를 해드렸던 이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 막바지 파동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을 지속을 하다가 한번 꺾이는 그림이 나왔지만,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온 게 아니고 긴 횡보를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횡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러닝 컬렉션이죠. 그러니까 슈팅을 하는 파동, 그게 결국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3월봉 뭡니까? 제가 조정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4월봉 뭐라고요? 반등봉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상승 W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지금 큰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 저점은 이 15만 원을 넘겨줄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하나오션 매번 이 저점이 왔을 때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타점을 계속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좋은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건 뭡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 시나리오도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현재에 대한 수렴, 그죠? 돌파 직전에 대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오면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맥점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